공부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잖아요. 그럼 이 정도면 됐어 하는 단계가 옵니다. 하지만 그때가 가장 안타깝고 아쉬운 단계입니다. 그 정도 상태에 대부분 다 이렇게 몰려있기 때문에 운에 따라서 합불이 좌우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바른손사입니다. 똑같은 기간 동안 같은 학원을 다니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A는 합격을 하고 B는 떨어집니다. 또는 똑같은 사람이 동일한 방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A라는 시험에는 합격을 했는데 B라는 시험에는 떨어집니다. 왜요? 바른손사 영상을 구독하고 좋아요하고 알람 설정까지 안 해서 그렇죠. 공부 방법, 공부를 대하는 태도가 제 영상 하나 봤다고 바로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자꾸 보면서 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하세요. 우리는 인정하기 싫지만 태어날 때 자기만의 그릇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지능, 노력하는 자세, 경제력, 성격 등등이죠. 즉, 분명한 건 자신만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합격하는 사람과 불합격하는 사람 모두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달라집니다. 합격만 하던 사람도 다른 시험에서 불합격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A라는 시험에는 합격을 했는데 B라는 시험에 떨어진 친구는 왜일까요? 제가 공부법의 본질은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이후에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없어졌고 평생 직업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납니다. 전문직 열풍이 불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수험판의 경쟁률이 2배, 3배로 껑충 뛰어오르겠죠. 시험이 절대평가라면 관계가 없겠으나 상대평가라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절대평가도 응시생수가 압도적으로 늘어나면 수급 조절을 위해서 난이도가 상승합니다. 즉,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경쟁률이 몇 배로 뛰는 중에도 합격하는 사람은 합격을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A는 올해 재수가 없었어. 코로나 때문이야. 내년에는 경쟁이 좀 덜하겠지? 회사 일 때문에 공부 시간이 부족했어. 등등 세상에 존재하는 핑계란 핑계는 다 갖다 붙입니다. A는 수험기간 중에도 올해 응시생이 몇 배로 늘었다. 난이도가 올라갈 거다. 등등의 소식을 들었지만 공부하는 방식에,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생각하는 만족에 이르는 정도만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운동이든 공부든 일이든 최고가 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정해놓은 일정한 수준, 즉 만족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제가 수영을 좋아하니까 수영을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처음에 전혀 모를 때는 정말 열에 차서 열심히 배웁니다. 강습뿐만 아니라 따로 자유수영을 가서도 연습을 하고 수시로 유튜브도 찾아보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수영이란 것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다가 자유형, 평형, 배형, 저병까지 마스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스스로 선을 긋습니다. 이후부터는 초반에 성장하던 그래프의 기울기는 급속도로 완만해지면서 결국에는 그렇고 그런 평범한 사람으로 남습니다. 이 만족이란 게 자신의 한계입니다. 한계는 그동안 해왔던 고전적인 방법, 고전적인 시스템으로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방법,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된 환경에서 생존을 뛰어넘어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 방법만 바꿔가지고는 개선이지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의 패턴까지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육아와 살림을 하고 있다면 배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배우자도 여의치 않다면 부모님에게라도 도움을 구하세요. 내가 가야 할 목표만 생각하고 그 목표에 가장 빠르게 이룰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을 끊임없이 강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목적의식을 가지고 최고 수준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은 한계를 넘어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시험이든 초단기간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험 합격자의 합격 수기를 가능한 많이 면밀히 검토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합격자의 합격 수기에는 그들만의 라이프 스타일, 공부 방식, 시간을 관리하는 방식 등이 다양하게 녹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신의 상황과 가장 유사한 것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합격 수기를 읽어보면 공부 방법에 대한 본질은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저도 학창 시절부터 국내에 존재하는 공부법이란 책은 거의 다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학교 시험부터 자격증 시험에 이르기까지 모두 적용해보고 탄생한 것이 꼼수 공부법입니다. 이렇게 합격 수기를 통해서 공부 방법과 방향을 설정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상황,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하나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공부에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러면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는 폰을 꺼놓는다든가 아니면 몇 시간 동안은 절대 스마트폰을 잡지 않겠다는 규칙을 만들든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그냥 뒤로 미뤄두세요. 미뤄둔 게 자꾸 이 머리에서 신경 쓰이잖아요. 그러면 메모를 해두세요. 몇 시에 할 일 이렇게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신경 쓰이는 게 대폭 줄어듭니다. 저도 한참 수험 공부할 때 공부에만 열정하다 보니까 친구에게 오는 전화, 문자, 카톡 아무것도 안 받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꼭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면 와이프에게 다 미뤘고요. 좀 이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기 중심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야 합격을 합니다. 친구하고 연락할 거 다 하고 잡다구리한 볼일 다 보고 이러면 당연히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경쟁자는 이것보다 더 독하게 공부하고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공부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잖아요. 그럼 이 정도면 됐어 하는 단계가 옵니다. 하지만 그때가 가장 안타깝고 아쉬운 단계입니다. 그 정도 상태에 대부분 다 이렇게 몰려있기 때문에 운에 따라서 핫불이 좌우되는 겁니다. 거기서 더 치고 나가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실력이 완성되는 겁니다. 제발 스스로 만족이란 프레임을 만들지 마세요. 항상 내 경쟁자는 지금도 그리고 내가 자고 있는 시간에도 하고 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자신의 한계를 넘고자 하는 모든 분들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합격하세요!